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설계 자동화 방법론의 저자 유홍준입니다. 오늘 남보다 100배 빠르게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1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될 분량을 1시간으로 압축을 해서 요약해서 그러면서도 한 10시간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1시간 정도를 좀 할애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앞부분 좀 들으시다가 나중에 또 연결해서 들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0배 빠르다. 이 100배라는 말에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뭔데 이게 100배씩이나 빠르다고 그러나. 근데 기본적으로 100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일단 수동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화 도구를 실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이것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로 쉽게 같이 다운받아서 할 수 있고요. 또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일단 별도의 인스톨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바로 동작이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100배인지 아니면 1000배 이상의 속도인데 좀 겸손하게 100배라고 쓴 건지 아니면은 10배도 안 되는 거를 100배라고 좀 과장을 한 건지는 이 강의 과정에서 맨 뒤에 테스트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가지고 실행도 시켜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이제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보다 100배 빠르게 순서도를 그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순서도 자체는 특히 알고리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CT라고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 있지 않습니까? 컴퓨테이셔널 싱킹.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는 추상화라든가 또 패턴 인식 이런 것들도 다 중요시 여겨지고 있죠. 분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알고리즘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를 위해서 또 새로운 순서도와 대치할 수 있는 SOAK이라는 설계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방법은 아주 쉽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데는요. 여기 지금 메인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면은 softqt.com입니다. 이게 softqt.com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퀄리티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품질 기술원의 홈페이지입니다. softqt.com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메인 화면이 나오고 여기 연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보입니다만은 여기 그 위에 메뉴에서 연구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쭉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프로그램만 보시려면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들만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은 세틀C 버전 1.53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좀 이제 세틀C 버전이 있고 세틀CT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테이셔널 싱킹 버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1.51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그 세틀C하고 그러면 세틀CT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프로그램은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세틀CT 컴퓨테이셔널 싱킹 버전에서는 순공학, 역공학 기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일종의 순서도만 그리고 로직을 만드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연습하기 위한 그 이제 로직을 만드는 것만 있는 거고요. 세틀C 버전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언어로 변환하고 프로그램 언어를 바로 또 역공학으로 순서도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틀C 버전을 가지고 세틀CT 기능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순공학, 역공학 기능만 이용 안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틀CT 버전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혹시 이제 교육 같은 거 하실 때 학생들이 언어도 모르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또 질문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선생님이 좀 곤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언어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로직을 가르쳐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시언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들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세틀CT 버전 이용하시고요. 세틀CT 버전으로 연습을 하다가 C 언어를 아는 순간에 이제 세틀C 버전으로 올라가면은 뭐 사용법이 같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의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대응을 한 거고요. 오늘은 세틀C 버전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화면에 이처럼 그 세틀C 버전 1.53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요 위에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 첨부 파일. 그래서 요거 좀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저장을 하시는데 폴더는 아무데나 저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저장이 다운로드는 뭐 금방 될 테니까요. 완료되면은 이게 세 가지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압축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풀고 네, 풀고 나면은 이제 이 압축 파일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세틀C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세틀C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요 버전이 1.53 버전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태그 그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3태그. 왜 갑자기 또 3태극이 여기 나오나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사상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을 볼 때 3태극이 이제 이게 천지인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천이고 이게 파란색이 인, 그 다음에 저기 노란색이 인,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I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고 하늘의 관점이 프로세스의 관점이고 땅의 관점이 데이터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태극 개념을 도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작업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조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립분해식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집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요 부분, 여기 지금 요 왼쪽에 요 부분이 이제 순공학, 역공학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툴팁이 나오잖아요. 순공학, 역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순공학, 역공학을 요 이제 요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드릴 테고요. 이게 이제 C 언어 버전이기 때문에 C 언어 버전이기 때문에 C 언어는 이제 함수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이나 설계를 할 때 함수를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때 함수, 여기 메인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구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메인 함수를 먼저 조립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순차, 무순차 이렇게 이 구조를 조립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배냐 1000배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조립분해식으로 구조를 자유로 넣고 이런 이제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구조가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제거한 거를 내가 또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서도를 할 때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도라고 보겠고요. 우선 이제 요 방법을 이해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요 방법을 이해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종의 새로운 프로 차트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 1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설명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대응이 되시리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감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감리는 이제 공공정보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정보화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큰 업체들,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 이제 좀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SK CNC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이제 구축도 하고, 그거를 이제 감리가 들어가서 이제 감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총괄 감리원을 제가 좀 오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감리를 하다 보면은 간혹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게 뭐 일부러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친할 때 이제 잠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장난 삼아 프로그램에 제어 구조가 몇 개나 있냐. 그럴 때 그거를 몇 개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현재까지의 어떤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숲을 가르치지 않고 나무를 가르쳤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 프로그램 언어가 제어 구조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르고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순차와 선택과 반복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반복의 종류가 몇 개 있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구조가 몇 개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논리를 만들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어 구조가 몇 개 있냐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어 구조를 여기서 부품이라고 한 거는 제가 아까 조립 분해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순서도를 그릴 때 조립 분해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부품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고요. 그냥 제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트럭처죠. 이 제어 구조를 생각하실 때 여태까지는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 정상적인 상황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상황만 있습니까? 오류 처리라든가 예외 처리라든가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처리돼야 완전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상적인 상황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 비정상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이 부분만 따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어 구조에 대한
큰 틀에서의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구조에서 이음 구조, 순차 구조죠. 시퀀셜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 구조는 갈래, 이건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해서 갈래라고 보통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갈래, 두 갈래, 여러 갈래. 한 갈래는 보통 이제 if문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if문. 그게 이제 한 갈래가 되겠고요. 두 갈래 같은 경우는 이제 if, else 같은 경우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else.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합니다. if, else if로 나타내고, else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else를 쓰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이것도 두 갈래가 되겠죠. 네. 일단 이제 그런 이제 구도가 되는 구도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갈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if, else i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가다가 맨 마지막에 else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여러 갈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 갈래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갈래를 보통 이제 단일 선택 제어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갈래를 이중 선택 제어구조다. 여러 갈래를 다중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갈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if, else, if도 있지만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이렇게 이제 이 문이 있죠. 이 두 개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구조인데 차이가 뭐냐면 제어 변수가 달라요. 제어 변수.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는 1이냐, A는 2냐, A는 3이냐, 아니면 그 밖에냐, 뭐 이런 이제 논리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제어 변수가 같은 변수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제어 변수가 무조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갈래라고 하더라도 if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도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A 이꼬르 2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여기는 또 B 이꼬르 3이냐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제어 변수가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if else에서도 당연히 else if에서도 제어 변수 동일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f, else if는 제어 변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if, else if 구조고요. 스위치 케이스는 그 중에서 특수한 경우로 제어 변수는 동일하다.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뭐 이제 그래프가 다 그래프인데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배제하고 노드와 노드 간에 1대 n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1대1 또는 1대 n의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하면은 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리도 사실 그래프죠. 트리는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 if, else if, else if, else인데 그 중에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제어 변수가 동일한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 갈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 방법이 SOC이라는 구도입니다. SOC. SOC은 이제 Structured Object Component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이제 순서도 같은 그 일종인데 조립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구조와 객체 부품이라 해서 객체 형태로 만들어서 조립한다 이런 구도고요. 거기서는 이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 if else로 하던 스위치 케이스로 하던 똑같은 구도로 올라옵니다. 제어 구조에서는 그런 구도가 있겠고요. 되풀이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되풀이라는 건 이제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구도,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구조로 들어갈 때 몇 번 돌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끝을 모르고 들어가는 되풀이가 있고
벌써 들어갈 때 몇 번 돌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끝하는 되풀이 구조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끝 모르는 되풀이 구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끝이 있는 게 있고 끝이 없는 게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건 이제 엔드리스 루프가 되는 거죠. 무한 루프. 엔드리스 루프가 되는 겁니다.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는 되풀이다. 끝이 있는 되풀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끝, 사이끝, 뒤끝이 있는데 앞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while문으로 C 언어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루프가 돌아갈 때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앞에. 입구에서 끝나는 거예요. 입구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탈출 조건이 되면은 바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프를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번에서부터 n번까지 도는 게 앞끝 되풀이 구조고요. 뒤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루프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루프를 일단 한 번은 수행하고 나서 뒤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빠져나갈지를.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내지 n회를 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로는 do while 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do while 문으로요.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이끝 되풀이 구조입니다. 사이끝 되풀이 구조. 사이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현존하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되고 요런 이제 구조, 요런 형태의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커누스라고 스탠포드대 교수가 그런 구조를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이끝 되풀이 구조하고는 이제 비상하고 연관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빠져나가는 구도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ile문을 써주고 while문을 무한 루프로 돌려놓고 중간에 if문을 써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앞에도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뒤에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이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 끝 되풀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커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커누스라는 분인데 이 커누스라는 분이 이걸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이분만 발견한 건 아니고 요 같은 그룹이 발견해서 커누스 전 허벌먼 구조라고 그래요. 이거를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이끝 되풀이 구조라고 합니다. 이 사이끝 되풀이 구조는 의외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르고 써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있고요. 끝없는 구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무한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while에다가 1 해놓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돌리면 무한 루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알고리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알고리즘을 왜 그렇습니까? 유한해야 하니까 유한 횟수 돌아야 되니까 알고리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락 기능을 준다. 그러면 클락 기능은 전원이 꺼지지 않는 한은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끝하는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끝하는 되풀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름을 참 많이 써요. 이 사이끝 되풀이 구조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공학을 할 때 보니까 헤르츠 주파수죠. 주파수 단위죠.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옴 저항의 이거 단위잖아요. 옴 사람 이름이에요. 앙페어 이거 전류 암페어 있잖아요. 앙페어의 법칙도 있잖아요. 그걸 앙페르의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암페어 법칙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볼테지 이거 볼테지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하여간 사람 이름을 다 좋아해요. 이게 사람 이름을 다 써도 다 인정이 됩니다. 이 처음 만든 거는 다 이름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크 되풀이 하다가 갑자기 커누스 전 하벌만 구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끝, 사이끝, 뒤끝 하는 게 이해는 더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어 구조를 이해하시려면은 UML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좀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SOAK이라는 새로운 설계 방법과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OAK은 Structured Object Component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방법의 순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그 부품식으로 조립분해식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좀 붙인 거고요. UML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UML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델링 방법을 전 세계에서 장악을 하고 있죠. 여기에 그 프로그램 로직하고 관련된 부분, 그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부분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입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예,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서 1, 2, 3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례대로 간다. 그럼 이게 이제 순차가 되는 거잖아요. 시퀀셜 스트럭처. 이거를 이제 SOAK과 비교한 거고요. 나머지도 다 SOAK과 비교한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병렬에 대한 부분하고 병렬 부분, 그 다음에 요 이상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C 언어에서는 이게 이제 구현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이상계는 이제 자바 같은 언어, C++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고요. 병렬은 이제 병렬형 언어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구조를 가지고 제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지금 이 전체 그림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구조별로 별도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음부터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순서도, 이 순서도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입니다. 예, 이 순서도 보면은 이런 거죠. 처리를 하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 2를 하고 처리 3를 하는데 이 처리 2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 1을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리 3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 1과 처리 2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는 이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음이라고 이제 제가 말을 넣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순차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설계 방법론,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방법론에서 SOAK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SOAK은 Structured Object Component의 약자입니다. NENT, 컴포넌트. 구조와 객체 부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조립해서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플로어가 있죠. 이렇게 큰 플로어가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지가 있고 가지에 잎사구가 매달리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세 번째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처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이 가지를 흘러간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요거 이제 정상계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고 그래서 이음 하나에다가 갈래가 3개, 그 다음에 되풀이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에서 제가 비상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그게 총 10개가 되고요. 지금 요 족보를 좀 나타내 드리는 거고요.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의 3과목의 성적을 대입해 가지고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C 언어에 맞춰서 한번 속으로 조립을 해보자. 이걸 이제 속으로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속이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구조가 쏙 들어갔다 쏙 빠져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영어 약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공식 명칭은 구조와 객체의 부품이지만 그냥 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인이 이렇게 나오죠. 메인 위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크루드에서 이제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주는 거는 이 로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냥 코딩 하시는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고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명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 고등학교 보면 이런 명찰 있잖아요. 그 여기 이름도 달고 이러잖아요. 명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명찰에 메인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게 스타트 라인이에요. 스타트 라인 이렇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엔드 라인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플로우를 나타내는 메인 플로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서브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서브 함수는 이제 이렇게 문패가 있고요. 이렇게 반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만.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이렇게 끝까지 다 나가는데 이거는 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브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해줬을 때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메인 함수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플로우를 아니면 또 상위 서브 함수로 돌려주던지요. 그래서 이건 한 방향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 종속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에서. 그러나 이거는 종속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스스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메인은.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브 함수 같은 형태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메인 함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가 되고 이제 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 되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건 주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석. 코드로 할 때는 다 이거로 바뀝니다. 이걸로. 그래서 성적 처리를 한다라는 이제 그 주석이 있고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매틱스 정수 선언한 다음에 토탈이 있고 민이 있고 평균이 있고 그래서 국어에 90점, 영어에 100점, 수학에 80점, 토탈은 이제 다 더한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을 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존 순서도랑 똑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요 줄기에 잎이 달렸다. 이렇게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나열식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열식 표현 방법의 단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순서도는 이제 다 이런 방법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다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다 모래알이라는 겁니다. 모래알. 어떤 업무의 구분을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프로그램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 어떤 구조로 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순차 제어고점 같은 순차인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에 원래 이제 방법론에서 나오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지금 구조를 표현할 때 요렇게 요거는 이제 순서도에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줄기에 잎사구가 달린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돼서 네모난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네모는 순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순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차는 차례대로 이렇게 블록 쌓듯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는 순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세모는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택. 갈래가 있다. 이렇게 요리 갈 거냐 요리 갈 거냐 이게 갈래가 있잖아요. 판단. 선택이 있는 거고요. 요렇게 하는 거는 글자대로 대풀입니다. 이거 쉽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방각 사상이라고 그래서 삼태극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바위고요. 바위.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위고요. 가위. 요게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가위바위보입니다. 보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보자기가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 그 다음에 가위가 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위가 땅, 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인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요건 또 따르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요 네모가 있으면 순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구조의 목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의 범위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조의 범위예요. 그러면 그 구조의 범위 안에서 처리 1과 처리 2와 처리 3가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같은 이음 구조고요. 단지 이제 추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이걸 좀 삭제를 하고서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조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의 목적. 이 구조의 목적에서 가만히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은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추상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체화가 되죠.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여러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밑에 성적 처리해 보면 여러 단계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추상화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 추상화 1, 추상화 2 이렇게 해서 쭉 이쪽으로 n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구조의 목적은 요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세부 프로세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이거기 때문에 이 추상화와 이 구체화 관계를 우리가 계열화라고 그래요. 계열화. 왜냐하면 이 목적이 이거를 계열사로 일종의 포함시키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열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선언하는 데이터를 선언하는 부분은 이 계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열 0번에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언부이기 때문에 이건 로직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로직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성적 처리를 한다가 로직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추상화된 부분이에요. 이게 추상화 제로예요. 이게 전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성적 처리를 하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무슨 요구사항이죠?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functional requirement가 되는 거죠.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성적을 대입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순차적으로. 다 네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모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범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대입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국어에 90, 영어에 100, 뭐 수학에 80, 뭐 이렇게 이제 대입이 되고요. 총점과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같이 모래알처럼 간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1번보다는 0번이 더 추상화되어 있고 0번보다는 1번이 더 구체화되어 있고 1번보다는 2번이 더 구체화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레벨까지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하게 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일종의 목적 수단 계열이라고 그래요. 목적 수단 계열. 목적 수단 계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목적. 항상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단을 강구해서 이제 달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목적 수단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갈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선택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순서대에서 보면은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이꼬르 3이냐 true 맞다 true 그러면 이 처리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이 아니다 false 거짓이다 그러면 지나치는 겁니다. 이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의 갈래만 있다. 그래서 한 갈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단일 선택, 하나의 선택, if문으로 표현되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if문으로. 그러면 이 속에서는 어떤가? 속에서는 항상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조의 목적 있고 선택 조건에서 선택 조건은 요거랑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이. 그래서 구조의 목적을 확인하고 나서 선택 조건에서 여기서 이제 A 이꼬르 3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true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false면 이렇게 지나치고 똑같습니다. 구도는. 예. 단지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폐쇄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글자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개방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직을 보면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파트의 입구의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으면 그것을 꺼내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다. 이 알고리즘을 한번 속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go home이라는 일단 함수가 있고요. 여기 전체 목적은 직장에서 아파트로 퇴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는데 크게 이제 단계가 있죠. 직장에서 퇴근하고 아파트 현관에서 우편함을 보고 우편물 유무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있나? 들어있으면 우편물을 꺼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 이게 false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바로 우편물 유무 들어있나? 없어. 그러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로직을. 그래서 이렇게 로직이 된다고 보고요. 여기가 추상화 레벨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만든 겁니다. 그래 이거는 일종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 로직 연습을 할 때 이런 구도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실 때 이거 일일이 손으로 그리려면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릴 때도 제가 이제 이게 자동화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는 제가 이거 잠깐 요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걸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요거 보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요거 똑같이 그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바로 잠깐만요. 이렇게 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로직을 쳐주시면 되고 여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부품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코멘트다 그럼 코멘트 넣으시고 그냥 타자로 치시면 되는 거죠. 연습할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동일하게 반복되면 엔터키만 쳐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에서 우편함을 본다.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유무에 따른 행동. 여기다가 우편물 유무에 따른 행동.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있나. 이렇게 하고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에서 퇴근하는 부분을 내가 하나 별도로 다시 또 추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 이제 추상화 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기능이 있어서 구조를 이렇게 조립하면 바로 이 구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요 부분은 삭제하면은 되는 겁니다. 순서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리려면은 이게 한번 그리고 나서 삭제가 어려워요. 이게 또 한번 그리고 나면 순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도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그렸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확장을 한다. 여기다 이거를 이 구조를 하나 넣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릴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가 없어지면 되고 툴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두 갈래 좀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갈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 갈래는 이거죠. true 조건에서도 수행이 되고 false 조건에 다른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조의 목적 확인하고요. 속에서는 선택을 할 때 선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true 조건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true 조건이 아니고 false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구도가 되냐면 잠깐만요. 이제 false 조건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만약 else 조건이다. 이게 원래 이제 if else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if else 문. 그래서 이 두 갈래죠. 이게 이제 이중 선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만약 조건은 요 A라는 조건에서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리 와서 요쪽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두 갈래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카페에서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을 한 상대가 마음에 들면 데이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카페에서 소개팅을 한다가 전체 목적이 되겠고요. 이게 일종의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컴퓨테이셔널 싱킹 관점에서 로직을 본다면은 카페로 간다, 소개팅을 한다. 만족 여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들 경우는 이리 들어와서 사귀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카페를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는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로직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계열 간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흘러가는 거는 같은 계열로 봅니다. 내부에서 흘러가는 거고 계열은 항상 요게 다른 요 간격에서만 다른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갈래 쪽을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갈래 쪽을 좀 보시면은 여러 갈래는 이제 이런 구도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갈래는 이제 그 프로그램 분을 보면은 if에서 else if 이렇게 나갑니다. else if에 그 다음에 else if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else 이런 게 이제 여러 갈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이제 케이스 맨 마지막에 디폴트 이 문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이 제어 변수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1일 경우, A가 2일 경우, A가 3일 경우 뭐 이렇게 동일한 변수를 가지고 비교할 때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if else if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고 B가 2일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막 바뀔 수 있는 거는 if else if 문으로 보통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때는 이제 스위치로 짤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계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 둘은 똑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변수만 다른 거지 제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제어 구조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속에서는 나중에 이제 소스 코드를 읽어가지고 이제 재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도 if else로 변환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겠죠.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선택 조건 1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요.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3일 때는 이렇게 하고 n일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거 뭐 100갈래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갈래입니다. 그래서 숫자 크기에 따라 알린 글을 출력한다. 그러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이제 그 조건이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 갈래로 다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다. 갈래가 여러 가지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선택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중 선택.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족보가 지금 제가 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갈래 쪽, 선택 쪽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번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되풀이 쪽, 그러니까 반복 구조 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복 구조 쪽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반복은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구조적인 개념은 뭐 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탈출 검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구조로 딱 들어와 가지고 탈출 검사를 해봐서 앞에서 검사 결과 탈출 조건이 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조건이 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while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while문으로 C에서 그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조의 목적이 지금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는 되풀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의 목적을 확인하고 구조로 들어가서 조건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true 조건이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조건이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도로 이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주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한 게 남자는 14살, 여자 14살. 플로리다주는 남자 18살, 16살 여자는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다음과 같이 출력하라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상화가 이제 미국 각 주에서 부모의 동의에 가능한 연령을 파악한다 이렇게 하고 초기 처리를 하고 결혼 정령상을 파악하고 평균 가능 연령을 계산 출력하는데 딱 읽어보니까 화일의 끝에 도달했어요.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의 앞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 끝난다. 그래서 앞끝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앞끝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끝 되풀이 같은 경우,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구조를 한 번도 반복 안 할 수도 있어요. 0에서부터 n회를 되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를 하다가 조건이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앞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앞끝 되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구조가 다음 구조가 이제 중판정 반복 구조, 사이끝 되풀이 구조인데요. 이제 사이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 구조는 처리를 하고 이 구조 입구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리를 하고 중간에서 탈출 조건이 되면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반복을 해서 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양쪽에 있고, 뭐, 물론 이제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중간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의 목적이 있으면 여기 처리 1이 있고 처리 2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탈출 조건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탈출 조건이 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를 한 번도 반복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최소한 이렇게 약간 구조에 완전 한 번은 아니라도 약간 뭐 그 반이나 하여튼 그런 정도 약간은 좀 반복하다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완전 0회 반복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다가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커너스 젠 허벌먼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외국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단위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었어요. 처음에 공학할 때는.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헤르츠가. 오hm. 요즘 이제 IoT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제어하면서 쓰실 거 아니에요. 이 ohm도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암페어. 사람 이름이잖아요. 암페어도. 이게 이런 거 참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용어를 쓸 때 이게 새로운 없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써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거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상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이거 사이클 되풀이 구조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아주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논리적이고 앞끝, 사이끝, 뒤끝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래도 좀 더 외국 용어를 쓰시고 싶으신 분은 커너스 젠 해벌먼 구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이제 사이클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달팽이가 30m의 높이의 나무 꼭대기에 도달하는 일시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 되풀이 구조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무의 꼭대기에 오르는 일자를 계산하고 도달 일자를 출력하는데 우선 이제 그 거리를 쭉 이렇게 해서 일자를 계산하고 이게 30이 됐는가 됐으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또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밤에는 2m 내려와야 되니까 2m를 빼고 다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로는 제가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 것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무한 루프를 while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 준 다음에 if 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문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두 개 사용되는 거죠. 물론 이제 꼭 뭐 while문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뭐 for문을 사용해도 되고 하여간 어찌 됐던 조건이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for문을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for문에서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없는 이제 구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 대프 구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은 뒤끝 되풀이 구조입니다. 뒤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여기 이제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맨 구조의 뒤에서 탈출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성립되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에서도 구조의 목적이 있고 먼저 처리를 하고 맨 뒤에 빠져나갈 걸 판단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볼 때 여기 보시면은 그럼 빠져나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거놓지 왜 이 구조에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딱 거놓다는 얘기는 이미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탈출 조건이기 때문에 탈출 조건은 땅을 파든지 담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벽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공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7번째 구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인이 남에게 길을 물었을 때 이 도로를 곧바로 동쪽으로 가서 세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왼쪽으로 꽃집이 보이면 그 옆에 두 번째 집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으면 먼저 교차로로 가는 과정이 있고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꽃집을 찾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동쪽으로 가다가 세 번째 교차로인가 보면서 교차로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루프를 한 번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뒤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두 와일문으로 구현되는 뒤끝 되풀이 구조는 반드시 1회 내지는 n회까지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와일문하고 다릅니다. 와일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0회에서부터 n이잖아요. 그런데 뒤끝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n까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제 끝없는 되풀이 구조는 이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끝없는 되풀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구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일반 알고리즘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유한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 알고리즘이 아닌 것에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클락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도는 겁니다. 이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전원을 꺼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풀이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되풀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문자를 그대로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을 계속 끝없이 반복한다. 그래서 여기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알고리즘은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어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무한히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끝 아는 되풀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끝 아는 되풀이 구조는 이제 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끝 아는 되풀이 구조입니다. 요 포문으로 표현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원래 이 포문은 while문을 변형한 겁니다. while문을. while문의 조건은 크게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제어 변수 초기화라는 반복 조건을 점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실행하는 단계가 있고 제어 변수를 변경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빠져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5단계입니다. 포문은 이 5단계를 압축해서 이 앞에서 다 표시를 해줍니다. 제어 변수 초기화 여기 들어가 있죠. 반복 조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 조건. 제어 변수 변경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 구조를 딱 들어갈 때 이미 이 구조를 들어갈 때 이미 몇 번 반복한다가 나와요. 그래서 반복의 횟수를 미리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반복 구조라고도 얘기하고요. 끝을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아니까 끝하는 되풀이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루프 실행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탈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끝 빠져나가는 끝이 맨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끝 되풀이 구조만 해도 맨 뒤는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끝하는 되풀이 구조는 탈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미리 언제 몇 번 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되니까 맨 밑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반복 조건 미리 다 알고 계속 몇 번 반복하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하는 되풀이 한정 반복 제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순차가 1개, 갈래가 3개, 그 다음에 되풀이가 몇 개요? 5개. 요즘 재밌지 않습니까? 135로 나가지 않습니까? 135. 예, 하여튼 이런 구도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이 있는 겁니다. 비상은 이제 비상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0. 딱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9자리 수가 되고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도가 되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판단에서 3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하는 되풀이 구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조입니다. 마지막 구조가 비상 제어 구조 부품입니다. 이게 C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구도인데요. 예, 이런 이제 구도가 되는데 이 비상 제어 구조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로직을 요거를 비상으로 안 넣고 지금 한정으로 넣어놨네요. 근데 비상 제어 구조는
다시 제가 추가로 이것만 별도로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건 하나의 이제 이거는 어떤 구조가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상구조에서는 반드시 2단 이상의 건너뛰기가 있어야 돼요. 요 n이 뭐냐면 숫자가 들어갑니다. 2 하면은 한 칸, 두 칸 건너뛰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두 칸 건너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반드시 한 칸만 건너뛰어야 되는 겁니다. 비상적인 상황은 두 칸도 건너뛸 수 있고 10칸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10칸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특수한 조건이 되면 처리를 하고 또는 안 할 수도 있고요. true. 하나, 둘, 그래서 이일 때는 두 칸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인치를 센치로 바꾼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인치를 센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쭉 30인치까지 하는데 이 중에서 센티미터로 바꾸는데 만약에 센티미터가 이꼬르 25다. 이런 조건이 성립됐다. 그럴 때는 무조건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린트F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프린트F를 안 하겠네요. 센치가 만약에 25cm다. 그러면은 이 다음 처리를 안 하고 비상 탈출 하나 둘. 정상적으로는 이게 지금 횟수가 딱 정해져서 가는 건데 중간에 횟수를 단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이런 거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고투문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커너스가 고투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게 그런 구도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론적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책에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꼭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비상은 이런 논리로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요. 로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아셨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빨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수동으로 언제 지금 순서도 제가 그 로봇 프로그램 로봇에서 C로 프로그램 로봇 C 같은 거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진대 나가는 학생들 지금 설명서 같은 거 작성하고 그래요. 그걸 봤는데 그걸 손으로 그려가지고서 그걸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 순서도를 그렸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그걸 그립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바탕화면에서 보면은 여기 테스트를 하나 이제 보면 테스트 소스가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소스를 하나 이렇게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코딩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품은 다음에 이런 제어 구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가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중가로를. 근데 지금 안 넣었지 않습니까? 왜 안 넣습니까? 왜냐하면 이품은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하나 나오는 거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가로가 있는 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while문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while문 이렇게 쓰면 이게 명령이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while문 안에 이 세미콜론이 이게 지금 가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다는 뜻이잖아요. 이 품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품은 안에 또 이렇게 쓰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구조가 막 이렇게 이 품은 안에 if, else 막 이렇게 가로막 쓰면은 이 구조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딱 파악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간단한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한 30라인 좀 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괜히 다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킥소트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세트를 사용해서 세트를 딱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세트의 요 지금 역공학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테스트에서 테스트 소스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지금 제가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바로 설계로 재생한 겁니다. 그거를. 아까 지금 본 내용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비상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계입니다. 비상계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 딱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 루프 이렇게 도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멘트를 달아주면 되는구나. 목적인 목적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차 검색을 한다. 그럼 순차 검색이라는 부분을 내가 추상화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추상화 딱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순차 검색을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이런 이제 구도에서 이게 이제 보안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안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저장을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스트 2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2라는 것을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순공학으로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 2로 제가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코드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직장 아파트 요거는 내려놓고요. 보기에서 수직기하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한 거에서 딱 코멘트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순차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 유무에 따라 처리한다. 딱 이 구도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드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코드에서 볼 때는 이 가로 같은 게 이제 다 없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코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유지보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코드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왜 유지보수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품은 안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구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구조도 다 하나로 스테이트먼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구조 안에 구조가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해도 다 인식이 그 하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 가로가 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인덴테이션까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코딩 모드에서 만약에 if a 이꼬르 3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a는 a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만약에 제가 코멘트로 이게 이제 목적을 달려면 슬래시 피리어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짤 때 일일이 인덴테이션 다 신경 쓰는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인덴테이션 없이 그냥 이렇게 코드를 그냥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짜면은 코드를 짠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C로 이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이번엔 영문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테스트 3.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문으로 저장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영문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한번 테스트 3c를 이제 그 설계로 올려보는 겁니다. 설계를 올려보면은 아까 제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가 다시 설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설계로 넘어왔잖아요. 여기에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짠 거 아닙니까? 아까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설계로 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올라올 때 이게 이제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아예 애당초 설계로만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코드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다른 작업을 했지만 바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업한 내용을.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를 보고 코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공학을 한다라도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나서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과 코딩하는 사람이 같이 막 합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방법론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워터풀 모델도 있고, 뭐 스파이럴 모델도 있고, 뭐 프로토타이핑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CBD도 있고, 애자일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됩니까? 다 어느 순간에서는 설계를 하고 나서 코딩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거는 아니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설계가 익숙한 사람은 설계를 그냥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딩이 익숙한 사람은 코딩을 하는 겁니다. 둘이 병렬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병렬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냥 합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LTE 단계로 가는 것처럼 이게 스펙트럼이 이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역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5사람은 예를 들어서 설계 작업하고 5사람은 코딩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얘기하는 시멘틱 갭이 없이 어이차 없이 동시에 다 동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은 패러렐 디벨롭먼트다. 병렬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설계하고 코딩하고 이제 주로 중심.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요상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주로 이제 설계와 코딩 중심의 융합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방법론 쭉 진행하고 나서 각 모델들을 전체적으로 또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세틀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병렬형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 도구를 지원하는 요 설계 사상 속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제가 100 몇십 라인입니다만은 1000 라인 넘는 것도 1초 이내에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를 보고 만약에 이 순서도 그린다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불과 1초 이내에 다 된다는 것은 제가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더 넘게 빠르게 이게 순서도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절대 허풍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